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5위입니다. 꼬인 실타래처럼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게 바로 의정 갈등, 최근에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의료 공백 사태일 겁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꽤 높아지니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듯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까 저는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밝힌 의대 증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크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을 용산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발언은 바로 원점이라는 이야기일 예. 겁니다. 그 원점이 뭐냐? 결국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사실상 이제 제로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아마 지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9월 9일 날이면 이제 이 수시 모집 원서가 이제 지금 접수가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올해는 내년 입학 연도는 사실은 이제 현재대로 할 것 같지만 예. 한동훈 대표가 2026년 학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일단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보면 굉장히 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현장에 가봐라 이런 전혀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도 있었고 예. 또 한동훈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각각 응급실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인가요? 본인도 직접 응급실에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그 현장에서 꽤 이 본인이 보고받았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들을 아마 인식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병실이 일부 비어 있는데 응급실이 왜 비어있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게 지금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서 전문의가 없어서 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응급의들이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 사태가 내가 보고받은 거 다른데 라고 해서 지금 비서관들 17명을 예. 지금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에 지금 응급을 해서 다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서 도우라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한번 현장을 점검해 봐라는 이야기가 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의 보고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어제 뭐 이 장성윤 사회수석뿐만 아니라 예. 정무라인과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대화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자칫하면 모든 어떤 책임을 대통령이나 이 정권 차원에서 떠안을 수 있다라는 예. 위기감들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걸 아마 정무수석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아마 보고를 한 것 같고요.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예. 일단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단 입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석 연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불상사 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 어떤 의지가 이번에 오늘 결국 한동훈 대표가 발표했던 것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먼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 때 못을 박았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양당 대표가 의료 대란 사태 대책협의 기구를 합의했고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 한동훈 대표가 사회수석에게 이거 본인의 중재안, 유예안을 다시 요청했고 오늘 금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가 왔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이게
최근에 이 의료 대란과 의료 공백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지금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할 게 아니라 이건 유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의료 공백의 문제다. 그럼 일단 이 싸움에서 명분 싸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위를 점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바뀌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대통령실이 좀 좋아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에는 대통령에게 이제 이 정원 문제를 아예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그래요. 예.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거의 대통령직을 걸다시피 굉장히 강고한 입장이었던 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실패하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동률에 놓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 생명을 어떤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여권 전체가 공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자칫하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처럼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실패 이게 결국은 다음 대선의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예. 이 공감대가 사실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있어 왔고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도 예.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즉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 편이 없었던 것이죠. 예. 내 주장에 어떤 동조할 수 있는 거. 왜냐 친윤들도 사실상 전부 다 한동훈 대표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물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상황에서 아마 오늘 저런 식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실제로 어제 이 얘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자영 차장님. 네.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 중지안 재검토 등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에게 전달했다. 근데 이제 이런 발표를 오늘 아침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했단 말이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동훈 대표에게 용산이 내어준 셈이 됐는데 네. 이게 의료개혁을 먼저 용산이 꺼냈기 때문에 본인들 입으로 주워 담기보다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유기적 관계로 해서 한 발 두 발 물러서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에서 시작된 것이 의사단체, 의료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좀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정부의 경우에는 의정 갈등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했던 주체가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여당 대표가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게 좋겠다. 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로서도 어떤 정치적 타격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도 또는 정부에서도 흔쾌하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차장 말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혹은 뭐 집권 여당이 나름대로의 이 의료개혁이 좀 속도 조절, 완충과 역할을 좀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예.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료개혁을 추진한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그 개혁의 대상자처럼 비춰져 있는 의료단체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만 계속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이에 끼어있는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느냐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대표로 다시 이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한동훈 대표가 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을 함으로써 예. 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자막 그대로 지금 밑에 나가는 내용 그대로 지난달 25일에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도수 총리든 당정협의회 때 중지안을 제안했지만 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거절했었는데 한 열흘 됐네요. 우리 9월 6일이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그 물밑에서 힘을 실어주게 됐고 오늘 결국 저렇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같이 해법을 위해서 물러서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의사단체의 손을 내민 양상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1차 고비는 넘었고 나머지 중요한 2차 고비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오늘 한동훈 대표 이 얘기 이후에 곧바로 또 의사단체도 입장을 내놨는데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 2026년도 정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2025년도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백지화를 해야지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실제로 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의료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앉을지조차도 지금 약간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중재안도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2026년부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중재안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내년도 2025년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의료계가 일단 이 협의체 테이블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명분을 좀 더 줘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의료계가 계속해서 당장 2025년도에 의대 정원안을 백지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대책도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의사단체는 조건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놨던 중재안은 내후년 의대 증원, 의대 정원에 대한 늘리고 줄이고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의사단체는 바로 내년 입시, 이게 1,509명인가요? 이거 의대 증원, 이거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9월 9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시작되고 수시 모집, 학부모들하고 수험생은 이미 다 이렇게 짜놨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결국은 집권 여당에서 계속 테이블에 나와라고 압박을 할 테고 이제 의사들도 계속 이거를 아니라고 하기에는 여론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아마 이제 여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양보할 부분들은 거의 다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2025년 이것만 제외를 하고서는 내년도 이제 이 증언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지금 대화를 이제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나설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왔던 부분에 대한 이제 앙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중간 다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의료계도 각 분야별로 생각이 다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의대생들도 생각이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전공의들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여기 각각 다 생각이 다른 모양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르고 일반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로 지금 모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렇게 무작정 어떤 면에서 보면 반발만 하고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박단 이제 전공의 대표하고도 이제 한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지금부터 사실 이제 정부와 여야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료계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화 그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 수 있는 것들 아마 전체가 다 원상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어떤 이 전공의들 다시 조금씩 돌아오게 하고 의대생들을 수업 복귀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아마 꽤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기 의사단체는 오늘 바로 곧바른 반응은 조건이 너무 다르다는데 아마 여야정 앞으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압박을 많이 할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태가 의료 공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0개월 된 아이가 마취 없이 머리를 꿰맨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마취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고 뭐고 지금 되는 데가 없어요.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쪽 전문 진료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문의가 없어서 뭐 배우 처치가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수쳐도 안 되고 꼬매는 것도 안 된다. 자기네들은 영상 촬영까지만 가능하다. 뭐 성형외과가 없다. 병원에서 바로 꼬매주는 경우를 요새는 못 봤어요. 전공의 그 사태 이후에 일단은 전공의가 다 없어지고 마취과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취과 원래 교수님 계시면은 밑에 전공의들과 같이 해서 여러 수술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수술실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어떤 병원은 한 30%, 뭐 50%까지도 이렇게 제한이 된 것 같고요.
박성훈 비서관님, 이게 그 마취과 같은 경우도 배후 진료라고 해서 응급실에 오면 1차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정형외과, 뼈, 뭐 골절, 뭐 피부가 찢어지면 그 마취해서 꿰매는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실이 유명무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문만 열려 있다고 그 응급실이 가동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고받는 그 수치의 정확성이라든지 현실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 응급실에서 뭐 어떤 급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더한 것은 응급실에서 보고 이것은 이 과에 가서 뭐 신경외과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과에 가서 어떤 중요한 처치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과의 진료를 볼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후 진료, 배후 치료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응급실을 문만 열어놨다고 해서 지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고 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30개월 아이도 실제로 마취 없이 꼬맸다라고 하고요. 예. 이분도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병원 리스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세브란스에 가서 뭐 진료를 봐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병원 리스트 줄 테니까 여기 연락해봐라 했고 119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안 된다, 마취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마취과 지금 전문의들도 없고 그리고 그러게요. 응급 환자가 너무 많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원급 병원에까지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도 지금 마취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해주겠다. 이랬던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과 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취 없이 이마를 꿰매는 어린아이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응급실이 구멍이 뻥뻥 뚫리는 현장 모습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습니다.